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3차원 측정기의 종류와 특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차원 측정기는 분류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몸체의 구조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차원 측정기의 몸체는 공작물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요구되는 정확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3차원 측정기는 그 구조에 따라서 용도가 구분되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대표적인 구조로는 브릿지형과 캔티레버형, 그리고 컬럼형과 수평암형 등이 있고, 최근에는 용접이나 조립 로봇과 비슷한 형태를 갖는 다관절 암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브릿지형과 수평암형이 많이 사용되고 나머지는 특수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각의 특징과 용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브릿지 이동형 3차원 측정기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브릿지와 같은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브릿지형 또는 문형이라고 부릅니다. 브릿지형에는 브릿지 자체가 이동하는 형식과 브릿지는 고정되어 있고 정반이 이동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브릿지 이동형은 정반 자체를 안랩으로 사용하고 그 위에서 브릿지가 이동하면서 X축과 Y축 그리고 G축을 측정하게 됩니다. 브릿지 구동은 브릿지 아래쪽인 이 부분에서 모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브릿지 이동형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브릿지 이동형은 빔의 양반이 지지되어 있기 때문에 빔의 힘이 적고 정반 자체를 Y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측정기의 외형 크기에 비해 가장 넓은 측정 범위를 가지고 있고 브릿지를 한쪽 방향으로 밀어내면 정반 위쪽이 완전히 개방되기 때문에 공작물의 접근이 매우 편리합니다. 반면에 G축이 X축을 따라 이동할 때 빔 양단에서 받는 하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기 베어링의 갭이 변할 수 있고 브릿지 구동이 브릿지 아래쪽 측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동 중심과 브릿지의 무게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한 압의 오차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고속 이동과 정밀한 측정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구조가 바로 브릿지 이동형입니다. 브릿지 이동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음번에 설명하는 겐트리형이나 고정 브릿지형 또는 L형 브릿지형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브릿지 이동형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동 중심을 무게 중심과 일치시키거나 또는 양쪽에서 동시에 구동을 시키는 3차원 측정기도 일부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국내의 주식회사 덕인에서 제작된 브릿지 이동형 3차원 측정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분 전체가 Y축으로 이동하는 브릿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겐트리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겐트리형은 양쪽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 위에 안내 빔을 설치한 다음 이 빔을 따라서 Y축이 구동되도록 설계된 측정기입니다. 구동 중심이 무게 중심과 나란히 이 부분에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대형으로 측정기 제작이 가능합니다. 겐트리형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겐트리형 3차원 측정기는 측정 범위가 매우 넓고
구동이 안정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자동차의 차체 등과 같은 대형 구조물의 측정에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초대형 겐트리형의 경우 각각의 기둥을 건물 바닥에 부분적인 콘크리트 공사 후 설치하기 때문에 집안의 안정성이 요구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태리의 DEA사에서 제작된 겐트리형 3차원 측정기입니다. Y축 구동부가 기둥 위에 설치된 이 빔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측정 범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소형 승용차 정도를 분해하지 않고 직접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의 최대 측정 길이는 10m 정도까지입니다. 기종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도 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정 브릿지형입니다. 고정 브릿지형 3차원 측정기는 브릿지가 이동하는 대신에 브릿지는 고정되어 있고 공작물이 놓인 정반이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브릿지 이동형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형태의 3차원 측정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동은 테이블 중앙인 바로 이 부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정 브릿지형 3차원 측정기는 전체적으로 공기 베어링의 강성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구동 중심과 테이블의 무게 중심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동 시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구조상 측정기 전체가 무겁게 되고 공작물을 고정한 테이블이 이동해야 하므로 공작물의 허용 중량이 제한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밀 기계 부품이나 게이지의 측정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독일의 라이츠사에서 제작된 고정 브릿지형 3차원 측정기입니다. 브릿지는 고정이 되어 있고 공작물을 설치한 이 부분이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동이 매우 안정적이 됩니다. 구동 중심과 테이블의 무게 중심이 일치하게 되기 때문이죠. 다음은 베드형 브릿지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드형 브릿지형은 겐트리형과 같이 Y축 구동부가 브릿지의 무게중심과 일치하도록 설계된 일종의 소형 겐트리형과 같습니다. 브릿지의 무게중심은 이 부분이 되고 Y축 브릿지의 구동은 바로 이 부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게중심과 구동중심이 거의 일치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형 3차원 측정기는 브릿지 이동형보다 구동이 안정적이고 정밀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측정 범위가 매우 작아지고 공작물의 설치가 불편하는 단점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일본의 미스토요사에서 제작된 제품입니다만 현재는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L형 브릿지형 3차원 측정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L형 브릿지형 3차원 측정기는 브릿지 이동형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구동 중심과 브릿지의 무게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쪽에 기둥을 세운 방식입니다. 브릿지의 형상이 알파벳의 L자와 같아서 L형 브릿지형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구동은 이 부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L형 브릿지형 3차원 측정기의 일반적인 특징은
브릿지 이동형과 같습니다. 다만 구동중심과 무게중심이 근접하기 때문에 브릿지 이동형에 비해서 구동 속도가 빠르고 정밀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대형의 측정기에 주로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이 사진은 국내의 주식회사 덕인에서 제작된 L형 브릿지형 3차원 측정기입니다. 브릿지가 L형으로 되어 있고 Y축 브릿지의 구동은 이 부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캔티레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캔티레버형은 웹팔브와 같은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양쪽 끝이 막혀 있지 않기 때문에 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웹팔브의 끝부분으로 중량이 몰리는 경우에 웹팔브의 휘임량을 보상해줘야 하고 공기배열림의 강성도 자동으로 조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형태입니다. 캔티레버형은 공작물의 설치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밀도가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소형의 수동식에 주로 사용해 왔는데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사진은 독일의 짜이스사에서 제작된 모델입니다. Y축이 이쪽 방향으로 완전히 이동하게 되는 경우에 이 뒤쪽에서 지지하는 공기배열림의 하중에 변화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 변화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강성을 보정해줘야 합니다. 이 모델 역시 현재는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컬럼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컬럼형은 컬럼이 고정된 형식과 컬럼이 Y축으로 이동하는 형식을 갖는 두 가지가 있는데 컬럼이 고정된 형식은 구조가 복잡하고 XY 테이블의 위치에 따라서 베어링과 가이드 사이의 간격에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컬럼이 이동하는 형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컬럼 이동형에서는 테이블이 X축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 Y축은 컬럼 자체가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컬럼형은 특정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수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생산하는 회사도 몇 군데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컬럼형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컬럼형은 고정밀도의 3차원 측정기에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컬럼형은 각 축의 움직임이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각각의 움직임에 의한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다른 구조의 3차원 측정기는 아베의 원리에 어긋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컬럼형은 아베의 원리에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측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밀 기계 부품이나 게이지 등의 측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작물의 중량 및 크기에 제한을 받고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싱글 컬럼형 3차원 측정기입니다. 테이블은 X축으로, 바로 이 부분입니다. 테이블은 X축으로 이동하고 Y축은 컬럼 자체가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컬럼 이동형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컬럼이 고정되어 있고 테이블이 X축과 Y축으로 이동하는 형식입니다. 다음 사진에서 그 실물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이 방식은 구조상 소형 지그 그라인딩 머신과 동일합니다. 연삽 공구 대신에 프로브를 부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은 미국의 무어사에서 시작한 테이블 이동형 3차원 측정기입니다. 컬럼 이동형과는 달리 Y축 구동도 테이블이 움직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이 X축으로 테이블을 이동시키는 모터이고 이 부분이 Y축으로 테이블을 구동시키는 모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측정기는 제품 측정보다는 게이지 규정에 많이 사용되는데 이동길이 측정 장치가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평 암형 3차원 측정기입니다. 수평 암형 3차원 측정기는 측정 범위가 넓고 공작물의 설치가 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정밀도가 낮고 테이블 이동형의 경우 공작물의 중량이 제한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밀도보다는 사용의 편리성이 요구되는 차체나 대형 구조물의 측정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 구조는 주로 레이아웃머신이라고 불리는데 렉과 피니온을 이용한 기계식 길이 측정 장치를 부착시켜서 금긋기나 비교 측정 등 3차원 측정기 외에서 정밀도가 낮고 기능이 단순한 용도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리니어 스케일과 컴퓨터를 채택하면서 운영면에서 3차원 측정기와 동일한 성능을 갖게 되었는데 정밀도 면에서는 아직도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평 암형 3차원 측정기입니다. 정만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서 X축이 이동하게 되고 수평 암은 Y축을 측정합니다. G축은 컬럼을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수평 암형 3차원 측정기를 2대 설치해서 공작물의 양쪽에서 동시에 측정하는 모습입니다. 이 경우 2대의 측정기는 서로 공통된 좌표계를 사용함으로써 데이터의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진은 수평 암형 3차원 측정기에 회전 테이블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전 테이블을 회전시키면 공작물의 반대쪽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기를 2대 사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이 이동하는 구조의 경우에는 암이 이동할 때마다 하중의 불균형으로 인한 오차가 크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평 암이 이동할 때 발생하는 Y축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암을 고정시킨 채 테이블을 이동시키는 구조를 채택하기도 하는데 이 구조가 바로 테이블 이동형이 되겠습니다. 테이블 이동형은 정확도는 향상되지만 공작물의 중량에 제한을 받고 또 측정 범위가 좁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Y축으로 암이 이동하지 않고 테이블이 Y축으로 이동하는 바로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관절 암형 3차원 측정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축이 서로 직각으로 움직이는 3차원 측정기는 사용의 편리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실내 형상이나 복잡한 곡면을 갖는 파이프를 측정하는 경우에 프로브가 접촉할 수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프로브를 임의의 방향으로 접촉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3차원 측정기는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작물을 고정된 측정 범위 안에 설치해야 되는데 공작물이 아주 대형이거나 조립된 상태로 측정해야 할 경우에는 측정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측정기를 이동시켜서 필요한 위치에 설치하고 임의의 방향으로 프로브를 회전시켜 가면서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든 측정기가 바로 다관절 암형 3차원 측정기입니다. 다관절 암형 3차원 측정기는 조립이나 용접 로봇과 모양이 유사하면서 고분해능 로타리 엔코더와 고정도의 회전축, 그리고 가벼우면서도 강성이 높은 암을 채택해서 정밀도를 향상시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다관절 암형 측정기는 조립이나 가공에 사용되는 로봇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고 정밀한 로타리 엔코더와 회전축을 채택해서 정밀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임의의 방향으로 프로브를 회전시키면서 측정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측정기를 필요한 곳으로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내부나 복잡한 공명을 갖는 파이프 등의 측정에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앞에서 보신 그림과 달리 더 작고 더 많은 자유도를 갖는 다관절 암형 3차원 측정기가 많이 선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으로 각각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체적인 특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 3차원 측정기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측정 범위와 정밀도, 그리고 가격면에서 중소형은 브릿지형, 대형인 경우에는 수평 암형이 적절하고 작은 측정 범위에서 특별한 정밀도를 요구하는 곳에는 컬럼형이 적절합니다. 또한 정밀도보다는 초대형 공작물의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겐트리형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지금 보여주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설명한 것이고 각 메이커에서는 장점은 최대한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구입을 위한 검토 시에는 각 회사의 최신 제품을 모아서 정밀도와 측정 범위, 그리고 가격과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시 고려해야 될 사항과 기존 결정 방법은 추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몸체의 구조 이외에 다른 기준에 의한 3차원 측정기의 분류 방법 및 특징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